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키울 때는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구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 막 자기가 만들어낸 게 막 엄청 독창적이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기본기는 없으면서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열망하고 노력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중시하는 것은 기초 지식을 반드시 함량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과 중요한 것은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설을 덧붙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이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 두 개가 중요하다. 이걸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 지식 함량과 전문적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도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 중에서 독창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걸 중요시한다. 여기에는 인지적 측면 그리고 측면의 창의적 사고 기능 그리고 정의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 성량 그리고 융합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요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 이 15개정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적 측면,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 융합적 측면 세 가지 합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법들은 주로 인지적 측면에 해당되는 건데 이러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인지적 측면 외에도 정의적 측면과 융합적 측면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개정 교육 과정에 명시되어 있고 아직 교육 과정이 바뀌지 않았고 또 이렇게 해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보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중요시 여기는 강의 15개정 교육 과정 함께 읽어보고 그 강의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실 부분들이 많고 또 혼자 있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꺼집어내서 그 따로 강의를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상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종교성, 유추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부분을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대로 개정교육과정 정의에 따르고 있다. 두 번째, 정의적 측면에서 도대체 창의성은 뭐냐? 바로 과제 집착성, 자발성, 민감성, 개방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난 그 창의적 사고 기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만큼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냐, 집착을 하냐, 또 얼만큼 스스로 하려고 하냐, 또 얼만큼 사고방식이 열려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이들이 창의성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의적 측면도 창의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서 의미있고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융합적 사고도 중요하다. 이렇게 어떤 인지적, 정의적, 융합적 이런 요소들이 바로 개정교육 과정에서 중요시하고 포인트를 두고 있는 창의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창의적 사고는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과 융합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인지적 측면 안에서는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그 다음에 독창성 이런 것들이 있고 정의적 측면에서는 과제 집착성, 자발성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정의와 특징을 봤을 때 기본 지식과 전문성을 함량하는 게 중요하고 창의성을 위해서는 또 인지적 측면을 대해서 많은 기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정의적 측면에서 그리고 융합적 측면에서 아이들이 이런 하위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지 된다. 창의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읽어보면 이건 제가 만든 요소입니다. 창의성이란 기초 지식이 명확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활용 융합하여 가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다. 따라서 창의성은 기본 개념,
지식들이 제대로 학습된 이후에 발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그래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사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는 게 좋겠냐 이런 걸 적으라고 할 때 열려있는 답안이겠죠. 그때 이렇게 기본 지식과 전문성 함량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인지적 측면에서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낯설게 보기나 뭐 상과 연계된 수업 이런 것들 인지적 측면은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의적 측면의 창의성도 중요하다. 몰입과 끈기를 기르는 연습을 시켜주고 소통과 경험, 협업 능력을 키워주면서 실패에는 또 너그러운 유연한 개방적인 사고를 갖도록 해야 된다. 이 창의성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협동심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결국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는 여러 가지 사람과 협업해서 만드는 게 더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문을 열고 소통하는 연습, 그리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몰입하는 거, 끈기를 가지는 거, 이러한 것들이 창의성을 형성하는 정의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육학 출제자라면 저는 그 15개년 교육과정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각 연도별 교육과정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거기 명시가 돼 있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그러면 전 이런 부분을 시험에 내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중요시 여기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해본 사람, 생각해본 사람만 알 수 있겠죠. 시대적 상황과도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융합적 측면. 일단 여러 교과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한다. 융합. 예를 들면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려고 할 때 어떻게 융합성을 기르냐. 이렇게 보면 역사 시간에는 역사를 배우고 국어 시간에는 그것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글을 쓰고 미술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포스터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융합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융합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각 교과 간의 연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15개정 교육과정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창의적 사고 기법들 배워보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사고 기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들이 있고 효과,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산적 사고 기법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